전용도로를 달렸기 때문에.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를 탔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 되죠. 앞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던 안모 씨의 경우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했다가 사고를 당해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자전거로 등교를 하던 대학생 김모양 역시 시험 시간에 맞춰 학교에 도착하기 위해 신호가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이윽고 뒤따르던 차에 치여 사망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던 강모 씨 또한 집에 빨리 도착하려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했다가 사고를 당해 두개골절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아우, 저 큰일 납니다.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자전거로 등하교나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 현재 전국의 자전거 보유 대수는 무려 800만 대. 하지만 자전거 붐이면서 자전거 안전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3%씩 줄어드는 데 비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는 연평균 8%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도로보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분 두개골절, 뇌 손상 등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절대 저런 때문에 거 자전거는 차만 다니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안전한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일반 도로에서는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해 운행해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까요? 정보원에서는 출근 시간에 직접 자동차 전용 도로에 나가 그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부간선도로로 진입 가능한 서울시 양천구의 오목교. 이곳에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리 진입로에 보행 육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발견. 서부간선도로와 연결된 지점에서는 야, 저기 표지판이 있는데요? 차량과 아찔하게 밀착해서 달려오는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곧이어 같은 방향에서 오는 또 다른 자전거. 엄청 위험하네요. 반대편 도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고, 자전거들은 쉴 새 없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했는데, 자, 여기 이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목교로 진입하기 직전 왼쪽에 보행육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 사이에서 잠시 고민하는 모습. 설마 과연 어떤 길을 택할까요? 저기 유명한 야, 결국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택하고 마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역주행이라는 것. 이처럼 도로에는 자동차와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는 자전거들도 많았는데, 많어, 이래요. 세상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맞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쏠림 현상 때문. 쏠림 현상이죠. 쏠림 현상이란 사물의 왼쪽으로 바람이 세게 불 경우 순간적으로 압력이 낮아져 사물이 왼쪽으로 끌려가는 현상으로, 따라서 자전거 옆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전거는 자동차가 지나간 방향으로 기울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넘버원에서는 쏠림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실험은 100m 뒤에서 승합차를 출발시키고 도로 안쪽에는 와인잔을 세워둔 뒤 승합차가 100m 뒤에서 시속 50km로 달려와 와인잔 옆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험 시작. 100m 뒤에서 출발한 승합차.
이때 차량의 속도는 시속 60km 이상. 자, 달려오던 승합차가 와인잔 옆을 지나가는데 그 순간 승합차에 닿지도 않았는데 와인잔 두 개가 땅에 떨어져 부서집니다. 그게요, 많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이번엔 와인잔 대신 약간의 물이 담긴 페트병을 세워두고 10m의 간격으로 두 대의 차량이 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게 하자 어머, 와, 이미 처음에 떨어지고. 와, 그다음에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지는 페트병은 뒤이어 달려온 차량 밑에 그대로 깔려 터지고 마는데 이거 한번 밀렸다가 확 쏘는. 이것이 바로 쏠림 현상입니다. 무섭네요. 이번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60kg 마네킹을 자전거에 태운 뒤 승합차가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려와 그 옆을 지나가게 해서 쏠림 현상을 실험해봤습니다. 자전거 옆을 지나가는 승합차.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살펴보니 마네킹이 자동차가 지나간 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움찔하죠. 그러네. 그럼 이번에는 승합차보다 차체가 큰 대형 버스로 실험해보겠습니다. 100m 뒤에서 시속 70km로 달려오는 대형 버스. 마네킹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대형 버스가 지나가자마자 자동차 쪽으로 쓰러져버린 자전거. 마네킹은 바닥에 쓰러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실제 상황이어도 저렇게 쏠린다는 얘기죠. 만일 실제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자동차 큰 부상은 물론이고 뒤따르는 차량에 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당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왜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다니는 걸까요? 이곳은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된 영동대교 북단의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이처럼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작진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다니다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다 보면 이쪽 길이 좀 빠른 길이기 때문에 강남으로 넘어가는 이용하게 됩니다. 아, 엄청 위험하죠. 근데 왜 오셨나요? 아, 차 안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 빨리 가려고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전거는 안전한 자전거 전용 도로 또는 일반 도로에서는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해야 하고 이때 반드시 옆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월 말부터 출퇴근, 등하교 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잠수교에 자전거 도로를 개통했으며 이 잠수교를 시작으로 중장거리 출퇴근, 등하교에 이용 가능한 주요 간선도로 17개 축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장하고 있으니 완공되기 전에는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안전한 길로 자전거를 운행하시고 완공 후에는 간선도로에 마련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하십시오. 이 밖에도 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넘버원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